자, 여러분, 선생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이번엔 작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초현실주의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로는 이 마그리트가 있습니다. 이 마그리트란 사람은 철학 공부도 같이 했던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림만 그린다기에는 이 사람은 생각이 굉장히 많았고 그 생각을 그림으로 풀어내는 것이 더 재미있었던 사람이죠. 그림을 잘 그리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은 만약에 마그리트가 현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3D로 컴퓨터 이제 그런 기법을 굉장히 많이 썼을 거예요. 이 초현실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요.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으면 이것과 이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렵죠. 너무 추상화처럼 그려버리면 이게 왜 공중에 떠 있지라고 상상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극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 비현실적인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야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진술이 발달했는 시기에 이 사람들이 태어났다면 아마 그림 그리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에 초현실주의 사진작가들 많죠? 그 사람들이 다 이런 르네 마그리트라든지 이런 특히 이 사람의 이 르네 마그리트에서 굉장히 많이 모티브를 딴 사람들일 거예요. 보시면 이 사람이 쓴 기법 자동기술법, 오토마티즘. 사실은 자동기술법은 달리가 많이 썼어요. 달리가 많이 썼어요. 자유연상법. 엄마 아빠 생각 같은 거 하면서 그림 그리는 거. 참 자동기술법은 손과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우선 눈을 감고 막 이미지를 그린 다음에 눈 떴을 때 이거 지금 선생님 눈 감고 그리고 있어요. 이거 뭐지? 이거 약간 어 귀여운 어 여자애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죠? 팔 벌리고 있는 여자애 같아. 혹은 남자애 같아. 머리 끝묶음 방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자동기술법이에요. 먼저 이미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그릴 때 생각하고 그리는 게 아니고 손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연의 힘을 굉장히 중요하는 게 생각하는 거죠. 자유연상, 엄마 생각, 아빠 생각, 강아지 생각, 여친 생각하면서 그리는 기법. 프로타주, 여러분들 긁는 거 밑에다가 종이 위에 동전 위에 종이 놔두고 긁는 거 프로타주, 그라타주, 데칼코마니 이런 방식들. 이런 것들 모두 우연의 방식을 이용하고 있죠. 초현실주의자들이 이런 기법을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용했다고 합니다. 주로 많이 이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동기술법은 사실은 이 달리가 더 많이 썼어요.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지만 달리가 많이 썼어요. 달리가 많이 써가지고 여기 보시면 작품 이거 이미지 먼저 이렇게 눈 감고 그리거나 한 다음에 이게 뭐 닮았다 하고 나서 그림을 그리는 편이죠. 달리는 그런 식으로 그림을 좀 많이 그렸어요. 보시면 르네 마그리트는 대페이지망 기법을 더 많이 썼어요. 여기 보죠? 대페이지망 전위법이라고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현실적 사물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중요합니다. 본래 용도, 기능, 의미를 지우고 그것이 놓일 수 없는 낯선 장소에 조합함으로써 초현실적인 환상을 창조해내는 기법인 예를 들면 아까 그거죠. 다리미에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건 사실 비현실적인 상황이잖아요. 용도를 박탈하는 거죠. 자전거 바퀴도 마찬가지예요. 용도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왜? 의자에 꽂혀 있으니까 움직이는 게 돌아다니는 용도의 바퀴인데 그게 쓰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이것들의 의미라든지 이것들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환상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개념을 달리하자 한 건 다다이즘이었고요.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이게 어떤 개념이, 어떤 다른 모습이 있을까라고 생각한 건 다다이즘이고 이걸 환상적이고 약간 몽환적인 상태로 그려낸 거는 초현실주의자들이 한 거예요. 좀 이해가 가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그린 것은 이런 그림들 사실적인 묘사를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적이지 않으면 몽환적인 느낌이 나지 않아요. 정말 똑같이 그려야 이게 현실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죠. 이 사람의 뒷모습 여기가 뚫린 공간인가 막힌 공간인가 이게 진짠가 라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어느 게 진짜야? 둘 다 진짜야? 아, 우리 옛날에 생각했던 이게, 예를 들면 이게 과거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라면, 이거일 수도 있잖아. 꼭 이게 맞다고 볼 수는 없잖아. 이 커튼에 여기 있는 이 커튼이 뚫려 있는 거야? 아니면 그 앞에다가 이렇게 구름 무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걸 여기 놔둔 거야? 알고 보면 여기 살짝 걸쳐져 있죠? 이것도 입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그만의 테크닉이 여기 걸쳐 있죠? 이거 커튼.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꼭 가짜처럼 보일까봐 커튼을 살짝 걸쳐놨죠? 이 사람의 트릭이에요. 이게 바로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 대페이지만 기법, 낯설게 하기를 연출한 거예요. 제목의 이름인 데칼코마니, 이건 연인들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이거 지금 되게 사실적이죠. 이게 지금 누가 알 수 없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연인들이 뽀뽀를 하고 있는데요. 요런 특이한 기법들을 쓴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아까 보셨던 이 작품, 이 개인적 가치,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가치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어. 그죠? 이 집이 진짜냐 가짜냐? 너의 가치는 어떠냐? 이 작은 집이 미니어처냐? 뭐냐? 네가 아침마다 쓰는 물건들인데 이 물건들의 가치는 어떠냐? 너는 이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들인데 이거 너한테 어떤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르네 마그리트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림인지 사람인지 모델인지 알 수 없어요. 그림인지 뭔지. 이거 진짜냐 가짜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낯설게 하기. 이 르네 마그리트가 주로 썼던 데페이즈만 기법입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간의 조건, 붉은 모델, 어, 작품이 바뀌었네요. 아까 그게 인간의 조건하고 붉은 모델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캔버스 보세요. 캔버스 보시면 이 캔버스의 모습이 진짠지 문 바깥에 있는 모습이 진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안에 있는 공간에서 바깥을 쳐다보는데 문을 열자마자 바다가 나왔어요. 지금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여기 캔버스하고 이 문이 분리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헷갈리죠? 지금은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이상했던 거예요. 저게 그림이야?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둘 다 가짜인가? 도대체 뭐지? 이 공은 또 뭐지? 문이 없는 집이 있나? 사람들이 별 상상을 다 했을 거예요. 그쵸? 아까 말했던 새가 먼저야. 알이 먼저야. 새가 먼저야. 이것도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나타나는 사람이 선생님이 좀 좋아하는 작가인 프리다 칼로예요. 선생님이 이 여자를 왜 좋아하냐면 뭐 이렇게 뭐랄까요? 특별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신력이 아주 강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도 이런 정신력을 담고 싶다는 생각을 언뜻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초현실주의자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페미니즘이 약간 강조된 사람이에요. 사실 페미니즘 화가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 차례 사고를 겪었어요. 이 사람이 수술을 정말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몇십 번을 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정신적인, 육체적 고통을 다 가졌어요. 왜냐하면요.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다가 지하철처럼 생긴 그 열차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생겨가지고 그때 모든 뼈가 다 부러졌대요. 그래서 몸에 마디마디가 다 부러져서 뭐 몇십 개로 뭐 뭐 다리가 몇십 개로 다리뼈가 뭐 서너 개요 뭐 이렇게 막 골반뼈 부러지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수술을 엄청 여러 번 재수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슬픔에 빠졌던 여자예요. 굉장히 쾌활하고 성격이 털털하고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시원시원한 사람이었죠. 근데 여기 자화상 한번 보시면 이때 그렸던 자화상은 어때요? 목에 뭐가 그려져 있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목에 이렇게 넝쿨들, 가시덩쿨이 자라고 있죠. 이것은 죽은 새는 뭘 상징할까요? 자기의 어떤 자유로움이 죽었다는 거예요. 파랑새. 그리고 자기는 누워있는 곳에 이 나비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 뒤에 원숭이들도 있고 뭔가 원시적인 느낌이 나면서 이 여성의 지금 아픔이 느껴지지 않나요? 노려보고 있는 이 고양이와 함께. 그래서 자기는 넝쿨에 막 이렇게 자유로움을 이제 묵살당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자화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현실적인 상황을 그렸다고 해서 초현실주의라고도 하고 여성으로서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그걸 그림으로 나타냈다고 해서 페미니즘 화가라고도 해요. 두 가지 다 맞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이 들어간 거죠. 초현실주의적인 기법에. 그죠? 그렇게 설명하면 되고 여기 보시면 프리다 칼로는 보면 여성성을 강조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다친 사슴 유명한 작품인데 여기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 과제를 하셨을 때 봤을 거예요. 이 작품 부러진 나뭇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힘든 상황을 알 수 있게 하고 다친 이 사슴의 몸뚱아리는 자기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는 곳은 바다밖에 없죠. 그리고 이 나무들은 풀이 나 있고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라 빼곡히 둘러싸서 자기를 감싸고 있는 감옥 같은, 그래서 약한 사슴으로서의 자기는 갈 데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초현실적인 대페이지만 기법처럼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몸을 보면 여기 이게 뼈예요. 그리고 이 원주 기둥, 그리스 기둥 있죠? 그거를 자기 뼈하고 대페이지만 시켰어요. 이 보면 자세히 보면은 그리스의 신전의 기둥이에요. 그 기둥이 무너진 거예요. 신전의 기둥이 무너졌다는 걸 뭘 말할까요?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신을 믿지 않고 싶다. 이거 다 무너졌는데 내가 지금 깨고 있다. 뼈 대신 대페이지망 시킨 게 신전의 기둥이었어요. 황량한 사막은 그 사람의 지금 환경, 자기가 처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여기 이렇게 꽂혀 있는 못들 보이시죠? 내 몸에는 이렇게 못들을 박아놨다. 난 몇 번의 수술을 했기 때문이다. 붕대를 감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픈 그녀의 마음을 대페이지망 시켰죠? 여러분들도 대페이지만 기법으로 작품을 간단하게 하나 만들 거예요. 선생님이 온전히 1시간을 줄 거고요. 아마도 그거는 오늘 미술 이론 시간에 진행될 것 같아요. 미술사를 공부를 다 하고 아니면 마지막 미술 전공 실기 시간에 이거 다 보고 나서 3교시, 오늘의 6교시에 하나 있는 그 미술 전공 실기 시간에 여러분들 이거를 그림으로 그릴 것 같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는 될 것 같은데 오늘 되도록이면 초현실주의를 맛을 보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자, 프리다 칼로 볼게요. 프리다 칼로 다시 계속 보면 이건 중년이 되어서 결혼을 했어요. 정말 슬픈데 이 프리다 칼로가 결혼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또한 유명한 멕시코의 화가예요. 이 여자의 남편은 리베라라고 하는 멕시코의 유명한 화가였어요. 이 사람이 프리다 칼로보다 어쩌면 더 먼저 시작한 화가고요. 나이도 꽤 차이가 났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여자를 밝히는 남자였고요. 그걸 알고서도 프리다 칼로는 이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사실 다치고 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이 리베로라는 사람, 디에고 리베로가 아니고 디에고라고 하는 이 디에고도 굉장히 여자를 많이 좋아하고 여색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다친 프리다 칼로와 결혼했다는 건 이 여자를 굉장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리다 칼로 자신은 남편의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슬픔을 굉장히 많이 겪었고요. 그러다 보니 작품들이 이런 식이었죠. 여기서도 대페이지망은 비롯됩니다. 어떻게? 상징물을 이용하죠. 난소의 모습, 이 뼈의 모습과 거기 꺾여 있는 꽃의 모양, 자기 어떤 상실된 여성성, 그리고 요거는 이 안에 무슨 뭐죠? 그 장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적출당했었거든요. 아기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았고요. 이 침대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글 적어놨죠. 자기의 어떤 슬픔을 적어놨고요. 여기에 도시의 삭막한 모습, 공업화된 도시. 정말 이 여자는 이렇게 대페이지만 기법을 이런 식으로 썼지만 자기의 아픔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죠. 사실적으로. 그리고 아픔을 승화시킨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시면 자기의 밤과 낮은 다른 거예요. 자기 이중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 나는 이런 모습이 있다. 나의 내면에는 이렇게 건강한 나의 모습이 있지만 실제로는 낮에는 이렇게 아프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한다.
나는 내면에 이런 열정적인 여자도 있지만 낮에는 수술하고 꼭 낮이 아니어도 나의 현실, 낮이라는 걸로 표현되는 현실은 이렇게 슬프다. 나의 마음, 실제 내 꿈꾸는 것과 내 현실이 아닌 내 어떤 과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풍만하고 충만했다. 이걸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밤과 낮이라는 대비를 통해서 대페이지만 기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는 이 정도 했고요. 선생님이 달리에 대해서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살바도르 달리는 편집장적인 비평할 이 사람 정말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기인이라고 했대요. 특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유명했대요. 막 돈을 들고 은행 가가지고 돈을 뭐 맡겼다나 아무튼 되게 은행 그 사람하고도 굉장히 막 싸움도 하고 막 그랬대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그리고 아주 비논리적인데 논리적인 특징. 정말 특이하다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인식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문맥 속에 넣음으로써 생긴 충돌과 부조화 때문에 달리 작품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흐물거리는 시계들이 사막 풍경에 널려 있다. 시계. 그죠? 시계 모티브는 까망베르 치즈에 대한 꿈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시계는요, 지나간 과거를 말해요. 현실에 있는 시계가 아니고 지나간 과거고요. 어떤 죽음에 대한 상징을 하는 것이 이 시계라고 해요. 이 시계 위에 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개미들이 있는 이 시계는 죽음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공간은 옛날에 달리가 살았던 고향인가 그렇다고 해요. 이 사람 굉장히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삭막하고 외로웠던 것 같죠. 과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는 시계, 과거를 너무 싫어하고 흐물흐물하게 해놓은 거는 그걸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꿈의 세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옛날에 고향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했고요. 그의 무의식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등장하는 이 시계들은 과거에 달리 즉 그의 억눌린 욕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의 가족사와 성적 욕망이 포함되어 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죠. 그래서 이 시계는 달리의 그런 어떤 불우한 환경, 그런 억눌린 과거의 마음 이런 거죠. 그리고 현실 세계와 달리 견고한 모습이 아니라 녹아내리는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 옛날 먼 추억을 흐물거리는 느낌으로 상징을 시킨 것 같죠? 개미로 덮인 시계는 죽음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 과거를 죽이고 싶은 것 같죠? 옛날의 과거의 기억을. 이 사람도 자기 내면을 탐구했던 초현실주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과거 어떤 과학, 수학, 합리적인 거 다 거부하고 꿈과 환상을 가지고 했고요. 이런 그림들 조금 자동기술법 들어갔다고 할 수 있어요. 자동기술법. 자동기술법을 정말 잘 쓴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좀 보여줄게요. 미로 같은 사람들이 자동기술법 많이 썼어요. 여기 보면은 달리의 작품들, 이 바닷가재랑 전화기랑 같이 붙여놓는다든지 이런 느낌들 보이시죠? 이 사람이 그린 작품들이에요. 피아노 이렇게 놓여져 있고 뭔가 피가 줄줄 흐르는 뭔가가 있고 뭔가 환상적이고 공상적인 그런 이미지가 많죠? 샤갈 빠르게 진행할게요. 에꼴드 파리의 화가였고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었죠. 러시아에서 프랑스로 망명한 화가예요. 그런데 신비주의적인 유대교도였던 샤갈은 유년임 시절에 대한 기억, 아까 말했죠. 시골에서 도시로 간 사람들이 굉장히 멘탈이 붕괴되고 향수병에 빠져 있을 때 이 샤갈의 작품을 만났던 거죠. 옛날 추억, 종교, 민속적인 이야기를 20세기 초 입체주의와 같은 분할된 화법에 아주 사랑스럽게 녹여냈죠. 환상적인 세계를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의 편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실제 여인인지 죽은 여인인지 알 수 없는데 옛날에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마음, 이 사람이 과거에 사랑했던 여인이었는데 죽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에 대한 사랑과 과거의 추억을 담아서 그렸다는 말도 있어요. 이게 보이시죠? 결혼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걸 담았겠죠. 그리고 샤갈은 어릴 때 동네에서 염소를 키웠대요. 그래서 염소의 모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적으로 아주 사실적이진 않지만 나름대로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림으로써 환상적인 그런 모습이 좀 더 느껴지도록 사실 대충 그리고 이렇게 추상화로 그려지면 사실적인 느낌이 전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정리하면 달리는 무의식적인 본능 낙서, 자동기술법, 편집증적 비평 이거 두 가지 다 썼어요. 그런데 좀 본능의 감정에 충실한 작가였고요. 마그리트는 아까 봤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고요. 대페이지망 전치기법이라기도 하는 그걸 많이 썼어요. 철학이랑 이성을 바탕으로 주제가 이건 좀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챕터는 주제예요. 이 줄은 그리고 이 프리다 칼로는 페미니즘, 개인의 고통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고 주로 쓴 기법은 대페이지망, 결합과 분해. 그리고 그 사람의 주제는 개인사, 자기의 힘들었던 과거사에 대해서 그림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샤갈, 자서전적인 추억, 옛날에 살던 유대 종교의 어떤 신화적인 얘기와 당시 살던 러시아의 옛날 그 염소 키우던 동네 얘기, 그런 거 민속적인 얘기. 실제 방법은 이 자동기술법이나 대페이지망 기법 같은 것보다는 입체주의적인 기법, 환상적인 색채 그런 것들을 많이 썼고요. 샤갈은 자기의 개인사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궁금증을 그림을 통해 탐구하거나 내면의 감성을 표현하는 미술을 통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죠? 과학자가 연구과제에 대해 파헤치듯이 예술가는 사회를 반영하여서 파헤치거나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내면이 시키는 일을 탐구해가면서 세상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항상 외로울 수 있어요. 왜냐? 자기에게 자꾸 질문 던져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잊어버리고 싶은 것도 자꾸 떠올려야 하고요. 초현실주의는 고흐가 그랬듯 자신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였다. 멋지죠? 그래서 선생님 초현실주의 좋아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세상을 알 수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초현실주의 작품을 간단하게 제작할 거예요. 선생님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서 대페이지망 기법이랑 그런 거 주제로 해가지고 자동기술법 쓰고 똑같이 아주 묘사하는 그런 걸로 한 조그마한 종이에 해보려고 해요. 3교시 시간에는 미술 전공 실기 시간 시간표가 바뀌었죠. 3교시가 아니고 6교시예요. 바뀌어요. 시간 다 바뀌었어요. 미안해요. 6교시 보면은 우리 미술 전공 실기 시간이 하나 더 있죠? 그 시간에 그릴 거예요. 초현실주의 작품. 주제, 나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방법으로 크기 8절 스케치북, 재료, 색연필, 사인펜, 물감. 방법, 초현실주의자들이 썼던 기법 두 가지를 최소한 이용하기, 제작 후에 뒷면 작품 설명 쓰기, 각종 이미지가 가진 상징에 대해 상세하게 쓰기. 왜냐? 비평 배웠죠? 비평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씩 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저번 때 쓴 것보다 많이 써주세요. 이후에 사진 찍어서 네이버 오피스에 업로드 할 겁니다. 이 네이버 오피스에 업로드 하는 것까지 해서 선생님이 오늘 미술 전공 실기 시간하고 그 다음에 7교시에 있는 미술 이론 시간 2시간 줄게요. 시간 넉넉하게 줄게요. 누가 선생님 피드백에다 그렇게 썼어. 선생님 여러분들 인정합니다. 2시간 줄 테니까 2시간 정도 주는 거에 대한 충분한 선생님에게 좋은 작품 여러분들 정성껏 만들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미술 이론 시간에는 이거 비평한 거 올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비평 시간에 조그마한 강의 하나 한 5분짜리 그런 거 하나 올릴게요. 그거 빼고는 미술 이론 시간에도 실기하세요. 즉 6, 7교시 실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6, 7교시 실기하시면 되고 이 수업 끝나고 나서 초현실주의 끝나고 나면 나머지 시간에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넉넉히 줬고요. 그리고 4월 20일 월요일에는 이집트 미술부터 그리스 로마 미술까지 간단하게 처음부터 짚어서 넘어갈게요. 우선 고대 미술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했지만 조금만 더 한 번 더 짚어보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근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현대로 넘어와야 되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사 꼭 잘 짚어보고 가도록 해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여러분 바이바이.